두 번째, 위로, 위안을 책을 읽으면 우리는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잠깐 한번 반론을 해볼게요. 자, 독서를 하면 위로, 위안을 받는다. 몽테스키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1시간의 독서로 사라지지 않는 슬픔은 없다. 1시간 독서하면 어떤 슬픔도 사라진다는 거죠.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수렁에 빠진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책을 읽는다. 네,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희 씨가 병상에 누워서 4,000권을 읽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죠. 난 수렁에 빠질 때마다 책을 읽어라는 얘기. 이 4,000권 때문에 소프트뱅크를 자신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안, 위로, 지식을 다 얻은 거겠죠. 네, 전 개인적으로 인생 수업이라는 엘리자베스 커블로스라는 분이 그리고 한 분 데이비스 캐슬러라는 분 공조를 하셨던 이 책을 저는 상당히 어려우고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되게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해서 적었던 책인데 저는 상당히 위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갈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독서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스칼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파스칼이 하고 싶었던 이거예요. 인간은 홀로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어차피 혼자 돌아가신다. 결국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하거나 위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이 삶 자체는. 결국 인간은 절망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파스칼이 아닌 진짜 슬픔은 희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샤를 단치는 한마디 더 거듭니다. 샤를 단치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분이 되게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희망에 대한 환상은 목에 두른 스카프처럼 따뜻하게 목덜미를 감싸다가 인의 목을 조여온다. 희망에 대한 환상, 기대감은 우리는 항상 기대감으로 결과물을 얻죠.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데 그 기대감은 결국은 상처로도 남죠. 우리 기대감은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에 대한 환상은 따뜻하고 기분 좋지만 어느 순간 우리 목을 조여온다는 거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더 큰 결과물을 원하죠. 그래서 또 목을 조이죠. 자신의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독서는 우리를 낙담케 한다. 그러나 그 낙담과 절망이 슬픈 건 아니다. 카프카는 절망은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문학은 책은 누군가를 위안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책을 적을 때 누구를 위안해야지라고 책을 작성해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위안이 아닌 독자의 기분을 순간적으로 살짝 바꿔줄 뿐이지 결코 위안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책을 읽음으로써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건 우리 고통을 너무 얕잡아 본 거다. 정말 작은 고통은 책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엄청난 그 고통이 왔을 때 책이 전혀 내 고통을 삭제시키지 못한다는 걸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큰 고통을 경험하셨을 때. 네, 결론적으로 우리는 책을 읽으며 절망스러운 자신의 연설을 감추지 않게 되며 또한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어른이 되어가는 뿐이라는 거죠. 결국 위안이나 위로나를 받는 게 아니라 절망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갈 뿐이라는 거죠. 위안, 위로가 아니라 절망이 있지만 그냥 이거를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 어른이 되어갈 뿐이라는 거죠. 네, 짧게 반론을 했습니다.